화제가 된 사건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가압류한 계좌들이 막상 깡통 계좌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선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사실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 재산을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절차가 추징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미리 어떤 소송을 하면서 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지만 형사상 절차를 하기 때문에 추징 보전 절차라고 하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 대장동 세력에 대해서 약 5,600억 정도 그 추징 보전을 했다 하고 그 중에 은행 계좌에 대해서 한 4,700억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약 20억 정도의 어떤 가압류를 그러니까 추징 보전을 해놨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깡통이었다. 네. 실제로 이번에 그 성남시 그리고 도실가발공사에서 가압류를 한 다음에 은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계좌가 정말 이게 텅텅 비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금액 중에 범죄 수익 중에 0.1%, 1%도 아니고 0.1%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한마디로 그 많던 대장동 저수지의 물은 누가 다 먹었나 이런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성남시는 검찰이 깡통 계좌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장 변호사님, 이 검찰이 성남시에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의무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일단 성남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성남시 주장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도에 추징 보전을 할 당시에도 계좌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가 공개하고 있는 수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그 당시에도 계좌 잔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당시에도 96.1%가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계좌의 잔고가 늘 유동적이라면서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장 변호사님 이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전 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당시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잔고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꼬집은 건데요. 그러니까 계좌 잔고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처분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로 나중에 결정이 돼서 집행을 나아갈 때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당시에 뭐 잔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계좌를 전체를 다 압류를 한 것이고 재산 목록에 있는 것을 모두 집행하고 다 공유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또 총 18건의 보전 기록 중에서 4건의 결정문도 성남시에 공유를 했고 나머지 14건의 보전 기록도 성남시의 법원 번호를 알려줘서 즉시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했다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이 계좌가 깡통인 게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 수익을 어떻게 환수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강제 수사, 그러니까 계좌와 자금 흐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징 보전을 일단 하면은 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추징 보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한 것처럼 추징 보전을 했지만 그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저는 제 상식, 법률적인 지식으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범죄 피해자로서 재판정의 진술권 그리고 형사상의 기록 열람 등사 신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사 기록을 복사를 하고 지금 있는 성남시에서 지금 선임한 변호인들이 기존에 있던 압수수색 기록을 좀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서 최종적인 그 자금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흐름이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깡통 지금 뭐 5억 원, 뭐 7억 원, 뭐 7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계좌가 있으면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추가적으로 추정하는 이런 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는데 관련 내용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Golden Globes and for everyone who believed that a movie so deeply rooted in Korean culture could resonate with a global audience. From K-pop Demon Hunters. Lipa. As for the K-pop Demon Hunters sequel, they insist they know nothing. So I leaned on songs and music to get through it. So now I'm here as a singer and a songwriter. 이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이제 캐데언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골든글로브에서 이 K-팝과 한국 문화 관련 애니메이션이 상을 탄 건 처음이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공개됐던 캐데헌. 네. 이 캐데헌은요. K-팝 아이돌, K-팝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부분들을 주제에 줄거리에 잘 녹여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 한복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상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쟁쟁한 후보작들과 겨뤘음에도 결국 캐데헌이 수상을 한 것 이것 자체는 지난해 최고 글로벌 흥행작이었다라는 부분들이 고려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역대 최초로 시청수 3억 회를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팝 음악으로 악령을 퇴치한다 이런 주제도 세계인들의 많은 공감을 받고 인기를 끌었다는 것 자체로서도 사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주제곡 골든을 작곡하고 부른 한국계 가수 이재의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 골든의 가사와 본인의 실패 경험을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 제 소셜 미디어에 글까지 썼는데요. 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Rejection is redirection.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그 방향을 설정하라는 계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10년을 본인이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거기에서 부족하다라는 리젝트,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지만 미국에 가서 이번 같은 어떤 작곡, 작사, 나아가 그 가수로서 성공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그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또 그 여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마음에 그 와닿고요. 나아가 제가 직접 영어로 들었을 때 현장에 있는 부모님뿐만 아니고 피앙세 본인의 어떤 그 약혼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을 전한다라는 걸 보니까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을 넘어서 아마 평생의 배필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두 번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 역시 장편 애니메이션상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성 수상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정말 캐데헌이 사상 최초라는 기록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 감독인데요. 이번 수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상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여성 수상자가 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데헌의 이 기록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